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회 무료 특강인데 한 30분, 30분 정도는 쟁송법,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 고득점으로 쉽게 합격할 수 있는지 자료 두 가지 드렸는데 하나가 이제 연기부터 쓴다. 그거 자료 하나고 또 하나는 생기초 무료 특강 두 개 다 있어요. 처음에는 낯선데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같이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그 호흡을 잘 맞추셔야 돼요. 저는 한림법학원에서 쟁송법을 맡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하고요. 일단 노무사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방법은 이제 화면에도 띄워놓고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서 그 해당 자료의 2페이지 보세요. 노무사 이제 2차 시험에 과목이 2차 1차 시험 보는 거, 2차 시험 보는 거. 이게 얼마 안 남았죠, 2차 시험이? 1차에 혹시 뭐 보는지 아세요? 과목? 몰라요? 1차에 노동법을 봐요. 150점. 그 다음에 오후에 인사를 보죠. 100점. 그 다음에 2일차에 일요일날 세 번째 과목인 쟁송을 보고 100점. 마지막으로 이제 선택 과목 100점. 통상 뭐 경조, 민소, 노경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4과목이고 노동법은 개별적 노동법하고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서 150점인데 점수 학생들의 점수 차이를 보면 노동법은 이제 1차에서도 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1차 배운 것들이 2차 연결된단 말이에요. 혹시 인사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인사는 이제 사람마다 적응에 따라 다른데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인사가 전혀 적성에 안 맞는 분도 있고 인사가 좀 들쑥날쑥해요. 근데 이게 범위가 많아. 범위가 많다. 여기 1차부터 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 범위가 많기 때문에 정리가 좀 어렵다. 그럼 1일차에 노동법 보고 웬만큼 나왔어? 인사 보고 아이씨 안 나. 이거 내가 공부한 거 안 나왔네. 그럼 멘붕이 오죠. 그럼 어디서 역전을 해야 돼? 쟁송에서 역전해야 돼요. 쟁송 과목의 특성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게 완전 전문 용어라서 외겨. 근데 나중에 갈수록 출제 범위가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총 주제, 쟁점 30개 내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30개 정도를 시간 내에 쓸 수 있다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범위에서 얼만큼 나올지가 타겟팅이 확실히 되어 있는 과목이 고득점 전략 과목이에요. 제가 쟁송을 해서가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는 다 전략 과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타 치는 과목이 있어야 되고 면고하는 과목이 있어야 되고 고득점 전략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야 돼요. 고득점이면 한 몇 점 정도죠? 우리 몰라요? 저하고 이제 호흡을 맞춰야 돼. 이렇게 너무 낯설어하지 말고 여기 앞에 한 몇 점 정도. 원래 이제 절대 평가제라고 돼 있죠. 60점 이상. 그럼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건데 쟁송에서 65점 이상 맞으면 5점이 남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남보다 1점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총점 1, 2점으로 합격이 좌우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점 5점 차이는 엄청난 거야. 쟁송에서 꼭 고득점 하셔야 되고 선택 과목은 경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 정리가 어렵다. 민소 타겟팅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쟁송처럼 좀 어려워요. 법학과 출신들이 주로 선택하고 녹용 분량은 작은데 이게 최근에 점수를 짜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도 뭐 수비가 좀 가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쟁송부터 잡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3페이지에 2페이지에 이 화면에 띄운 쟁송을 먼저 해야 된다. 아시겠죠? 쟁송이 어렵다고 해서 나중에 하지 하면 안 돼. 쟁송을 무조건 먼저 해야 돼. 그래서 1번에 처음에 어려운 과목이므로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3번, 2번에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다. 쟁송은 화장실에서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근데 이제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을 잘해야 돼. 처음에. 글씨를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게 쟁송의 특성이야. 왜? 완전 전문 과목이기 때문에. 의사분들한테 처방전 받으셔 본 적 있어요? 우리 남자분? 처방전 내용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똑같아. 똑같다고. 쟁송은 법학,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처방전이야. 의사는 몸 아픈 것에 대한 처방전이야. 근데 다 전문 용어로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의사나 법관, 법조계 사람들끼리만 알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 하면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지? 그럼 뭐 누가 공부하냐고. 안 한다고. 그래서 3번이 중요한 건데 연기 시작 전에 미리 해두어서 확실히 비교 우위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요 강의 양가로 1번에 생기초 무료 특강을 반드시 수강해야 돼. 필요적이죠. 필수적. 안 되는 사람은 벌써 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연기를 이제 들어가잖아요. 연기를 작년 연기 빨리 돌리기로 미리 수강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안 되면 올해 연기 실강 나간 다음에 동강이 이제 종합반은 무료로 제공될 거예요. 그거를 복습을 반드시 해야 돼. 왜냐하면 처음에 외계어라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복습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양가로 1도 중요하고 양가로 2도 중요하고 거기 이제 19년 합격자 합격수기 인용했는데 거기 이제 파란색 보시면 무료 기본 강의 2번, 연기 강의를 2번을 들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야 돼요. 왜? 자, 이 오신 분들 중에 IQ 200 이상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평범하죠? 평범한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노력으로 커버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을 내야 돼. 화장실 가서 30분 있을 걸 10분 만에 때리고 20분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4번은 당연한 거지. 65점 이상 고득점 할 수 있는 강의는 제 강의다.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신 없으면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요 해당 부분에서 핵심이 뭐야? 4과목 중에 뭘 먼저 하셔야 돼? 4과목 중에 쟁송 무조건 해야 돼. 쟁송. 복습하실 때 무조건 쟁송부터 필요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무조건 노동법부터 펴. 왜? 익숙하니까. 안 돼. 쟁송부터 펴야 돼. 쟁송 정리하고 나머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로마자 2번에 행정쟁송법은 뭐냐? 행정쟁송법은 행정법 파트 중에서 구제에 대한 것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내용 얘기하겠지만 거기 두 번째 줄에 100% 행정법 가운데 5%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행정쟁송법인데 나머지 95%를 안 배우고 5%만 배우니까 더 어렵지. 환장한다 환장해. 뭐 그러려니 하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행정쟁송법의 출제 경향은 양가로 1번에 어느 시험이든 초기에는 단문형 논술형으로 출제되다가 양가로 2번에 논술형에 적용하면 2011년 이후에 사례형 포함해서 이제 단문형 크게 이제 사례형과 단문형이 있는데 혼합형으로 출제되고 최근에는 거의 사례형으로 출제돼요. 중요한 건 제목의 배점이 행정쟁송법은 쟁점당 20에서 30이에요. 그래서 반가로 1번의 대비 방법은 뭐냐? 대비 방법은 네 번째 줄에 사례형의 경우에 쟁송 판례는 물론 노동 관련 판례도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이지만 관련 행정법도 공부해야 되고 쟁점은 정확히 이해해야. 이게 여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쟁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형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반가로 이번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이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같은 쟁점, 원고적 격이다. 그럼 타 시험은 뭐 변호사 시험, 공채 이런 데는 5점, 15점이에요. 이제 너무 쟁송법은 2배 정도인 20, 30점 수준이에요. 같은 쟁점인데 5점, 15점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냐면 노동법처럼 판례 암기하고 사안 해결 이렇게 준비하면 돼. 5점, 15점은.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 예를 들어서 15점짜리다. 그러면 5점, 15점이면 나머지 15점을 뭘로 채워? 노무사는 30점이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15점은 일반론이라는 걸 채워야 돼. 일반론. 그래서 타 시험과 달리 특히 일반론을 빠뜨리지 않고 빨리 쓸 수 있어야 고득점이 쉽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 판례 사안 해결은 누구나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이 판례 사안 해결 위주로 가르쳐요. 근데 저는 판례 사안 해결은 당연히 가르치고 고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론에 좀 힘을 많이 쏟아요. 그러니까 고득점은 나눈 당상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서 5페이지에 효율적인 수험 전략 단계별로 볼 때 일단 양가로 1번에 쟁송 공부 시 특성은 미리 설명드렸지만 양가로 가번에 처음에 어렵게 느껴진다. 근데 양가로 나번에 갈수록 쉬워진다. 양가로 다번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수험 전략은 일단 양가로 나번에 공부 방법에서 반가로 2번에 2차 시험의 핵심은 항상 동그라미 1번에 이해와 정리, 동그라미 2번에 반복과 실전 연습. 크게 보면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이해한 걸 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반복하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 2반바예요. 2반바. 이해하고 반복한 걸 빨리 쓰자. 2반바. 이해가 중요할까요? 반복이 중요할까요? 반복? 왜? 반복 많이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해하면 반복이 빨리 되고 반복하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물음표 해놓으시고 그냥 때려 암기하세요. 암기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정확히 하려면 절대 수업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나중에 듣지 안 돼. 절대 수업에 들어와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반가로 이번에 실광과 동광이 있어. 실광, 동광. 뭐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실광, 동광을 선택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반가로 이번에 우선적으로 실광을 들으면 좀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동그라미 1번에 월등히 높은 집중력이 있는 것 같다. 동광은 제일 문제점이 뭐냐? 중간에 멈춘다. 중간에. 이거 이상한데 무슨 뜻이지? 구글 쳐봐야지.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쭉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멈추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못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법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론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시면 안 돼. 동강으로 하시더라도.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인맥 형성도 중요하고 동그라미 3번에 의문점이 나면 바로 해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1이나 동그라미 3은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시간을 아끼는 거죠. 시간을. 여러분들은 시간이 100분이라는 시간이 안 주어지고 답안지를 써라 하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근데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또 1년이라는 시간 내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핵심이야. 반가로 3번에 동차 합격. 동차라고 하면 예컨대 올해 2, 3년도 1차를 붙고 올해 2차 시험에서 바로 붙고 이걸 동차라고 그래. 동차 합격하는 비율은 저기 체크무늬 남자분 몇 퍼센트 될까요? 100명이 시험 봤어. 그냥 때려 맞추는 거야. 에이 뻥이야. 개뻥이야 개뻥. 10% 나올 수가 없어. 3% 안쪽이야. 3%. 3명이야 3명. 100명이면 3명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보게 되어 있죠.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는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 생동차로 빨리 붙은 사람 합격기만 본다 이 말이야. 그럼 많은 줄 알아. 아니야. 절대 아니야. never. 제가 20년 동안 강의했어. 그리고 생동차 하시는 분들은 눈이 수업 중에 절대 졸지 않는다. 피곤해서? 핑계야. 직장인 불문. 생동차 하시는 분들은 눈이 초롱초롱해. 진짜야. 가능성 있어요 오늘. 눈이 초롱초롱 하신 것 같아. 칭찬이야 칭찬.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호흡하시면서 수업에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수업 50분을 한다. 50분 내내 집중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중간에 텐션을 약간 낮췄다가 집중할 때 또 집중하고 이래야 이제 눈이 졸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쟁송 어렵기 때문에 바로 졸아요. 제가 수업 중에 자꾸 초반기 졸지 마라 막 화내고 이래도 졸아. 수업 중에 지금 전쟁터인데 졸 거예요. 그래도 졸아. 미친 거 아니야? 전쟁터인데 졸아? 죽으려고? 떨어져 봐야 맛을 알아. 떨어져 보면 죽음이거든. 졸지 마셔야 돼. 지각 금지 원칙. 수업 중에 조는 거 금지 원칙이야. 수업 중에 가장 집중해야 복습이 쉬워진다. 동차 합격 꿈도 꾸지 마. 잘하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 동차 합격하고 싶으면 저하고 얘기를 해.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쭉 2번 정도 진행하다가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그분 돼. 그렇지 않은 분들은 택도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의 기준에서 자기를 항상 평가하셔야 돼. 그 다음에 7페이지 양가로 3번. 정말 당부드리는 말씀. 요새가 더 심하죠. 제가 이 글을 20년 전에 썼어. 진짜 소중한 정보를 공개된 장소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소중한 정보는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만큼 얻을 수 있어. 그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인터넷 너무 뒤지지 말란 말이에요. 인터넷 뒤질 시간에 복습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별 8페이지에 시작, 중간, 마지막 단계에서 양가로 가번에 고민이 있으면 양가로 나번에 해결책이 있는데 8페이지 해결책 반가로 1번에 쟁송 같은 경우에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야. 독학 금지 원칙. 뭐라고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크게. 예, 앞으로 쟁송 뭐 할 때 제가 따라 읽으세요, 따라 하세요 하면 초등학생처럼 따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영어 배우는 거 똑같기 때문에 영어도 자꾸 따라하는 수험생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전문 용어라서 독학 금지 원칙이야. 전문 용어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독학하시면 안 돼. 예습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정도 기본 강의 듣고 바로 본론으로 가고 복습에 충실하셔야 돼. 누수 금지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쟁송이 어렵다 보니까 이 강의도 들어보고 저 강의도 들어보고 초짜가 정보 수집한다. 초짜가 정보 수집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간에 바로 다이렉트 두 하는 게 나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반가로 이번에 다른 강의 들으셨으면 제 강의로 변경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내용이 다르다는 개구라야 개구라.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야. 제가 가끔씩 개구라 이런 표현 써도 이해해 주셔야 돼. 임팩을 주기 위한 것이지 상당히 점잖은 사람이야.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자, 9페이지에 중간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간 단계까지 끝날 때까지 특히 중간 단계까지 가장 많은 고민이 답안지 못 쓰겠어요. 답안지 못 쓰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맨 뒤에 계신 남자분. 아까 시험 방법은 정확한 이해와 반복이라고 그랬어. 답안지 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저기 좀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우리 여자분. 네. 내가 이해를 했어. 근데 입력과 출력이 있단 말이야. 입력은 강의 듣는 거, 히어링.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리딩. 이제 답안지에 표현하는 건 라이팅이야. 출력이란 말이야.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영어로 말하면 내가 듣기는 들어. 읽을 수는 있어. 근데 말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계속 해봐야 돼.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 처음부터 왜 이렇게 안 써지지? 당연한 거예요. 영어를 처음부터 술술술 말하면 그게 미친놈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쟁송을 처음부터 술술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아니라고. 자꾸 반복해야 돼. 그래서 양가로 나번에 해결책. 두려움 금지 원칙이다. 즉 일단 쓰고 틀리고 피드백하자. 일단 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쓰는 걸 두려우면 안 돼. 쓸 시간이 부족해. 또 하나의 출력 방법이 뭐죠? 라이팅 말고. 나는 직장인이라서 답안지 25점짜리 쓰는데 지금 1시간 걸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시간을 줄일까? 또 하나의 출력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이제 점점 나온다. 점점 나와. 예.
이게 상호 간의 신뢰의 시작이에요. 저를 믿으니까 대답을 해주는 거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시부렁거리란 말이에요. 원고적격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딱 있는 걸 자꾸 말로 하면 쓸 수도 있어요. 양가로 3번의 최종 단계. 지금 작년부터 공부하신 수험생들이 지금 최종 단계죠.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시험 본다. 똥줄 탄다, 똥줄. 그래서 양가로 가번에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애 죽겠다. 왜 할 것이 너무 많을까요? 우리 다시 쪽으로 왔어. 우리 수험생. 왜 할 것이 너무 많을까? 목표는 높은데 응. 해놓은 게 맞아. 목표는 높다. 나는 합격하고 싶은데 해놓은 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해놓은 것이 많지 않으니까 할 것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론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그렇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해야 돼. 그래서 반가로 1번의 해결책은 욕심 금지 원칙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거야. 정리된 자료만, 즉 마지막에 한 달 동안에 과목당 4회독 정도 한다. 3, 4회독. 그래서 반복 횟수가 많으면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달 동안에 반복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것만 반복하겠다라는 타겟팅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걔만 반복도 반복하는 거야. 마지막 한 달 동안에 무슨 판례 찾아보고 이러면 아웃이 아웃.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원칙이라고요? 욕심 금지 원칙. 불안하니까 이것도 봐. 안 돼. 그 다음에 10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쟁송을 먼저 해야 되는데 쟁송은 가장 얇은 제 교재가 제일 좋아요. 이건 장담할 수 있어. 다 들어가 있거든. 가장 얇은 교재를 현출해야 돼. 그것도 현출 못해서 떨어지는 거야.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정리된 얇은 교재로 하시는 강사분 있으면 그분 거 하시는 게 좋아. 양가로 4번에 언제나 활용하는 거는 뭐 유튜브, 제가 최근에 개설했기 때문에 유튜브하고 이제 자료는 카페에서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연기 시작하는 거 요 영순환이죠. 영순환의 이제 목표는 A급만 하는 거예요. A급만 하는데 독습 25점 시험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주 교재는 사례집만 할 거예요. 사례집. 교재가 이제 기본서하고 사례집 두 개 있죠. 근데 제가 카페에 올려놨는데 이 기본서는 원래는 시험 보기 전에 개정판을 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듣는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카페에 올려놨지만 올해 시험까지 반영을 해야 되니까 반영하고 10월 중에 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강하시면서 사신 분들은 제가 교환해 드릴게요.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례 연습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만 할 테니까 사례 연습은 연기할 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여기야. 자, 다시 네 과목 중에 뭘 먼저 하셔야 돼? 쟁송. 무조건 먼저 하셔야 돼. 왜?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범위가 좁기 때문에. 나올 게 뻔하고 범위가 좁은 걸 먼저 하셔야 돼. 할 때 처음에 어렵지만 이해하고 반복해야 돼요. 이해할 때 수업 중에 들어와서 결석 금지, 지각 금지, 조는 거 금지야. 집중하셔야 돼. 집중력. 반복은 라이팅이지만 라이팅 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 스피킹 하시면 돼. 스피킹.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할 때 두려움 금지 원칙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쓰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한 달 전에 회독수를 높이려면 타겟팅 자료가 있어야 된다.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된다. 이 흐름이에요. 이 정도로 과목 특성에 대해서는 소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